이번 이야기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이제 젊었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함께 자고 있을 때면 옆에서 종종 아버지가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한밤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딱 눈을 뜨면 옆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또 가위 눌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몸을 막 흔들어서 깨우곤 했습니다. 이게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이렇게라도 그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특별히 영적인 감각? 뭐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닌 듯 합니다. 아무튼 그런 아버지에게도 딱 한 번 뭔가 단순한 가위 눌림 이상의 심령현상 경험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만나 결혼을 하고 둘이 함께 살던 시절 아버지는 밤마다 아주 자주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이 가위 눌림에서 풀려난 직후에는 온몸에 땀이 흥건했고 이상하게 머리가 가려워서 극적극적 긁곤 했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하리만치 두피가 간지러웠다고 합니다. 이걸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느 날 밤 이전처럼 가위에 눌리던 도중 뭔가 쓱 하는 이상한 감각이 머리끝에서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후 몸이 움직이게 되자 평소처럼 간지러워서 머리를 긁었고 그러자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 탈모 환자들 머리카락 빠지듯 말이죠. 너무 세게 긁었나 싶었지만 이 다음번 가위 눌림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문득 거울로 머리를 확인해보니까 머리숱이 확연히 줄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탈모 유전이라고 하기에는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머리 스타일은 늘 삭발에 가깝긴 했지만 대머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시절의 아버지 사진을 보면 오히려 머리숱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께서는 다음번에 가위 눌림이 왔을 때는 쓱 하는 그 감각이 다시 느껴지면 이번에 눈을 제대로 한번 떠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다시 한번 가위에 눌리게 되었죠. 이때는 움직이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고 오로지 머리에만 감각을 집중하고 있는데 쓱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감각이 찾아왔고 아버지는 살짝 눈을 떠봤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눈앞에는 하얀색 팔 하나가 뻗어 있었고 이 손은 아버지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공포에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고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꾹 참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윽고 곧 몸이 풀리게 되었고 옆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깨워서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뭐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자버렸다고 합니다. 이 뒤로 아버지는 가위 눌림이 올 때마다 조금씩 눈을 떠서 주변을 관찰하고 이 상황들을 기억해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은 다음과 같았어요. 의문의 하얀색 팔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고 어떤 여성의 형체가 아버지 곁에 있다는 거, 그리고 매번 머리카락을 몇 가닥씩 뽑고 사라지는데 아주 가끔씩 소근소근 무언가를 중얼거린다는 것이었죠. 이후 한 2,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다시 한번 가위에 눌리게 되는데 또야? 하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뭔가 평소보다 훨씬 더 몸이 경직되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심지어 눈꺼풀조차 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척만이 느껴졌다고 해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또 그 팔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시간이 흐르기만을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쓱 하면서 머리카락이 뽑히는 감각이 느껴진 겁니다. 역시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쥐더니 한꺼번에 뽑아내는 듯한 감각이 들었고 너무 아파서 그 감각이 발끝까지 전해지는 듯 했어요. 머리를 움켜쥐고 싶어도 몸은 움직이지 않고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심지어 입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희미하게 들렸대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라 분명 다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또 한 번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져가지고 쫙 뽑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다시 한번 그 잔혹한 감각이 머리에 퍼지면서 고통을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내 머리가 아니야. 내 머리. 아버지의 귓가에서 한 여성의 속삭임이 들려왔고 그 순간 아버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전날 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화장실 거울 앞에 섰대요. 다행히 머리카락에는 변화가 없었고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숨을 돌리면서 무심코 머리를 만졌을 때 손끝에 피가 묻어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공포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가위 눌림에 걸리는 일이 극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너도 조심해라. 이거 유전적인 거라면 미안하다. 아빠가 먼저 사과해둘게. 우리 동네에서 조금 가면 어느 공원이 크게 하나 있는데 산자락을 깎아 만든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 들어서는 입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작은 절을 지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어느 주택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략 150에서 200m 정도 낮은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이 공원서부터 또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들이 나옵니다. 이 공원에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여타 다른 공원들처럼 철봉이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그런 운동기구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여름이었어요. 이때 저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곧 죽어도 이 살은 다 빼고 말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헬스장도 문을 닫아버렸고 그럼 그냥 집에서 쉬면 될 텐데 뭔가 그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의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에 거기에 혼자 운동하러 올라갔었습니다. 뭔가 지금에 와서 그날을 상상해보면 올라가는 길조차 엄청 으스스했는데 그 이유가 이 주택가에서 공원으로 이어지는 초입이 철거촌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막상 공원에 올라가 보니까 이 공원만큼은 하얀색 밝은 LED 가로등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막 그렇게까지 겁이 나진 않았습니다. 평일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간이 늦어서 그런 건지 이때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에어팟을 꽂고 모래바닥으로 된 배드민턴 코트를 혼자서 막 하염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건 한 10대 바퀴쯤 뛰었을 때였나? 무의식적으로 이 코트 바깥에 산책로 너머로 펜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딱 눈이 꽂혔어요. 근데 이거 진짜 과장이 아니고 펜스 너머에 무슨 어미 고양이랑 새끼 고양이 가족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 큰 고양이들이 한 9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괜히 소름이 돋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정도 더 돌고 다시 그쪽에 가까워질 때 그곳을 봤는데 얘네들이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야? 하고 멈춰서 에어팟을 딱 뺐거든요. 분명 여기엔 나밖에 없었고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 있어서 노랫소리와 함께 내 몸에 진동 소리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었는데 에어팟을 딱 뽑고 나니까 이때 제가 멈춘 뒤로도 한 3-4발자국에 탁탁탁탁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저는 순간적으로 뒤로 돌았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저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닭살이 오돌토돌 돋기 시작하면서 너무 겁이 났어요. 그리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던 고양이들이 막 여기저기로 시선과 고개를 돌리다가 슬금슬금 멀어져 가더라고요. 운동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려가야 되나 하고 고민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열댓 바퀴를 뛰었어도 일반적인 학교 운동장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꼴랑 10분 남짓 뛴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면서 이거 오늘 컨디션 탓인지 기분 탓인지 에이 그냥 일찍 하고 내려가자 생각을 하고 마무리로 턱걸이를 하기 위해서 철봉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진짜 소름 돋아 뒤질 뻔했습니다. 계절에 안 맞는 겨울옷을 입은 얼굴이 새하얀 여자가 이 철봉의 1, 2, 3단 중 가장 높은 철봉 아래에서 둥둥 뜬 채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저거 사람인가? 하고 자세히 보고 있다가 이걸 목격한 거라서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당시 제가 서 있던 쪽에서 가까운 쪽, 올라올 때랑은 다른 쪽 입구로 서둘러 달려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 절방향 입구 쪽에 내려가기 직전에 간이 화장실 같은 게 있는데 이 안에서 쪼롱쪼롱 목소리가 울리면서 어디가?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 조명도 뭣도 없는 그 간이 화장실에서 너무 식겁을 하고 흙계단을 통해서 입구로 내려오는데 절방향으로 다 내려와서 어두운 골목길에 접어든 뒤에 이때 저도 모르게 그 뒤쪽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아까 그 여자가 그 절 밑으로는 내려오지 못하고 그 위에서 멀뚱멀뚱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서둘러서 집까지 뛰어갔고 이때 집 가는 동안만 하더라도 내가 다시 거기에 가게 될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씻고 나서 자기 직전에 깨달았어요. 아씨, 내 에어팟. 에어팟이 짝짝이더라고요. 아마도 배드민턴 코트에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다시 가기에는 이미 새벽 2, 3시가 다 되어버려서 도무지 갈 용기가 안 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번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시간 자고 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름이라 그나마 해가 일찍 떠서 조금 밝아졌는데 이때 에어팟을 찾으러 다시 한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해가 떴어도 바로 몇 시간 전에 귀신을 봤던 곳에 다시 가는 거? 이거 되게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이때가 한 오전 6시 30분쯤이었는데 일찍이 출근하는 사람들도 골목에 보이고 또 아침 일찍 등산을 하려는 건지 공원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도 보여서 그나마 어젯밤보다는 조금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어제 내려왔던 그 절쪽 길 있죠? 이쪽을 따라 올라가면서 대충 땅을 살피고 어제 그 간이 화장실 옆을 지나가는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에어팟을 떨궜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배드민턴 코트 쪽으로 가서 땅을 살피는데 뭔가 이쯤 뒤졌으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던 찰나 등나무 아래 있던 할머니 두 분이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뭐 찾고 있어요? 그 어제 잃어버린 게 있어서 이어폰을 찾고 있는데요. 이거 말하는 건가? 보니까 이거 제게 맞더라고요. 할머니들께서 이 근처를 한두 바퀴 걷다가
그걸 발견하고 주워놨던 모양이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젯밤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확실한 건 이때부터 저는 귀신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휴, 아무리 젊어도 이 총각이 겁도 없지. 올 겨울에 저기 철거촌 아줌마 하나가 철봉에 목매달아 죽었잖아.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다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평자표게요? 일단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야기하세요.